월말 김어준의 김어준입니다. 패션 김홍기 패션 프리스트. 제가 감기로부터 회복이 덜 돼가지고 아유, 어떡해요. 목소리 데시벨이 좀 낮고 네, 알겠습니다. 리액션이 일시적으로 젠틀할 수가 있어요. 아이, 좋아요. 괜찮아요. 네. 미리 말씀드리지만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럴 때마다 따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크게 웃은 것이다. 아유, 오늘 컨셉하고도 맞아요. 오늘 디자이너 소개할 사람하고도 아, 맞아요. 그래요? 네. 예. 제가 지금 목소리가 네네. 다 안 나오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에로틱하게 하겠습니다. 아, 자, 오늘 누굽니까? 자, 오늘 우리 김총수가 그렇게도 좋아한다는 영국의 디자이너. 폴 스미스. 아, 여러분, 오늘 제가 김총수 옷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오늘 이렇게 코트에 폴 스미스 머플러란 거예요. 아, 이 센스 있는 남자 어떡하면 좋아, 속으로. 근데 색감이 너무 좋아요. 그 멀티 스트라이프. 좀 있어요, 감각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월말 김어준의 댓글들 남기시는데 김총수한테 옷 어떻게 입어라 조언하라고 하지 마세요. 나름 잘 입는데 왜 자꾸 모욕감을 느껴. 모욕감을 느끼. 넌 나를 모욕하여서. 자, 오늘 폴 스미스를 이제 한번 골라봤습니다. 다른 브랜드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네. 이것도 이제 여행 다니다가 딱 끌린 건데 폴 스미스라는 브랜드를 전혀 모르다가 90년대죠. 그러니까 네네. 우연히 디자인에 끌려서 매장에 들어갔더니 뭐야 이거 이름이 폴 스미스네. 이름 촌스럽네. 그렇죠. 그 색동무늬 있잖아요. 아, 너무 좋죠. 네, 그 색동무늬 이거 뭐 색동 아니야 이거. 이거 어디 동양에서 온 브랜드인가? 90년대에 전혀 모른 채 끌려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잠바였어요. 요즘은 잠바. 아우터라고 그러더만 다. 네. 잠바대기. 네. 그 옷감도 좋고 맵시도 날렵한데 주머니나 이 안감이나 깃 그런데 뭔가 이렇게 장난기가 있는 거야. 볼 줄 안다. 그거, 역시. 뭔가 옷이 그렇게 꼭 정색을 해야 돼? 그렇게까지 꼭 진지해야 되겠어? 네. 이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옷이 구석구석에서. 아니 그 옷의 목소리가 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이야, 간결해. 덕지덕지하지 않아. 진짜요. 첫눈에 그래서 야 이거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또 하나가 야 남자라고 다 우락부락 해야 돼? 응? 남자도 좀 하늘하늘 야들야들 할 수 있지. 이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테일이 강해. 응? 뭐 싹 들어보면 안감도 이렇게 했네. 소매 끝단도 이렇게 했네. 그래서 제가 이 해킷 런던이라고 지난번에 해킷 런던하고 더불어서 영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렇죠. 영국 양대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 꽃무늬 폴 스미스 특유의 꽃무늬 와이셔츠 저한테 엄청 많아요. 그게 있어요? 이야. 한 20벌은 있어요. 꽃무늬 와이셔츠. 멋지다. 몸무게 70kg 때. 지금은 이제 그 은혜가 주어지지 않지만. 지금은 이제 팔이 안 들어갑니다. 팔이 안 들어가는데. 내가 입을까? 폴 스미스는 제가 애정하는 브랜드죠. 근데 할 얘기를 다 해가지고. 근데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몰라요. 근데 지금 우리 김총수님이 멋진 얘기들을 다 했어요. 그 옷이 내게 말을 건 거예요. 그렇지. 그 디자인을 통해서. 나는 그죠? 브랜드를 먼저 아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요. 지나가다가 옷이 나를 불렀어. 근데 이게 진짜 폴 스미스가 꿈꿨던 거예요. 해킷 런던도 좋아하신다고 했지만은 폴 스미스나 해킷 런던은 같은 노선이죠. 그렇죠. 브리티시 트래디셔널이라는 겁니다. 그 바탕하에 어딘가에서 유머와 장난기가 있어. 맞아요. 우리가 트래디셔널이란 말을 그냥 단순하게 전통이라는 말로만 이해를 하잖아요. 그럼 이게 영국의 어떤 전통적인 요소만 집약했다라는 뜻인가? 라고 사실은 언어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쉬운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고루하지 그러면. 그렇죠. 맞아요. 현대적인 것과 전통적인 것을 아주 그 배율을 잘 배합해서 만들어 놓은 룩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브리티시 트래디셔널이라고 하는데 이거의 첫 시작이죠, 사실은. 분명히 정통적인
왁구인데 그렇죠. 살짝 뒤져보면 여기서 여기서 이걸 틀었네. 아니까. 아, 막 단추는 혹시 안 단추 봤어요? 있죠, 단추. 단추 되게 독특한 거 막 달리고 단추 많죠. 그다음에 그러잖아요. 커플스. 네. 그리고 와 이거 해골이네. 뭐 이런 예, 거. 막 이런 것들. 그 넥타이도 한쪽 끝 어딘가에 장단이 쳐져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폴 스미스를 통해서 진짜 얘기해야 되는 위트라는 거예요. 이게. 그 위트라고 표현. 예. 나는 유머라고 했는데. 아니 유머도 위트. 맞죠. 위트가 더 맞는 것 같다. 이 사람이 만들어낸 용어가 클래식 위더 트위스트예요. 약간 클래식을 그렇지, 그거야. 비틀기. 그렇지 그거야 그거. 예, 이 사람이 만든 용어였어요. 자기의 옷에 대해서 많은 에디터들이 물었던 거죠. 당신의 옷에 대해서 한번 정의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클래식 위더 트위스트 이러면서 세빌로우가 미스터 빈을 만나다라는 부제를 달았던 겁니다. 세빌로우가 어떤 건지는 아시잖아요. 영국 전통의 런던의 길 이름이기도 하고 디스트릭트 그렇죠. 이름인데 여기에 이제 전통적인 방식으로 영국의 정통 수트를 만드는 사람들. 뭔 수트 하나 만드는데 1년이 걸려요. 막 이런 사람들. 피팅 12번 하고 사람 미칩니다, 그거.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앤더슨 앤 셰퍼드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여기서 찰스 황태자도 옷을 만들고 뭐 이럽니다만은 그런 사람을 우리가 미스터 빈이라고 하는 왜 코미디언을 잘 알잖아요. 저는 표정을 아무리 지어도 그 아저씨의 표정이 안 나요. 목사님? 예. 지금 크게 웃은 겁니다. 아, 그런 건가요? 예. BBC랑 인터뷰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저의 옷은 세빌로우가 미스터 빈을 만날 때의 어떤 느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오케이. 나도 그거 느꼈어요. 역시. 전통의 트위스트. 느꼈어. 너무 근사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버버리를 통해서 어떤 영국 전통과 제국주의의 남성성을 받고 우리가 또 이 비비언 웨스트우드를 통해서 이 들이받는 어떤 영국 특성을 갖다면 하이문화의 반란. 그렇죠. 이번 폴 스미스에서는 영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위트, 유머 그리고 무엇보다도 디자이너의 사고법, 생각법,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이런 얘기들을 한번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사실은 내 몸에 맞는 옷은 아니에요 이게. 하늘하늘 야들야들해. 약간 말라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을 상징하고 만든 옷이야. 근데 내가 흐뭇함을 느끼며 내가 사서 입거든요. 네. 그래. 패션이 그렇게까지 진지할 필요가 꼭 있는 거야? 맞아요. 정색을 해야지만 진지하는 거야? 웃으면서 진지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응?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이 했던 얘기를 이렇게. 그 말 했어요? 네.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취향이라는 단어가 되게 무서운 단어잖아요. 서로 취향이 다르면 손절하고 얼굴 안 보는 게 세상입니다. 사실은 나이 들어갈수록.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특정한 취향이 더 우수하다. 혹은 어떤 취향이 더 하급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자기는 너무 싫다라는 거예요. 나하고 정말 맞는 사람이에요. 내가 했던 말인데 다. 이 사람이 그래요. 나 이 사람 뭐 했던 말 몰랐어. 이 사람은 하지만 나도 했던 말이야. 진짜 중복인데 그래서 이 사람은 키치한 것도 재미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런 당연하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사람들이 수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수준이 낮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결합하는 거, 믹스앤 매치하는 게 너무 즐겁다. 그렇지, 그렇지. 네. 이런 어떤 병치 행위, 이걸 이제 디자인에서는 병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울러 한 자리에 함께 놓여 놓는 것, 같은 자리에 놓는 것. 어울리지 않을 줄 알았던 것들을 나란히 병치해서 그 조화가 만들어내는 이미지, 느낌. 그렇죠. 이것이 어찌 보면 그게 디자인을 세련된 거지.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세련된 새로움이에요. 거지. 맞아요. 이게 사실은 미술과 디자인에서 정말 강력한 원칙입니다. 이게 정치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나는 꼼수다나 겸손은 힘들다나 딴지일보나 다 그거예요. 맞아요. 예를 들어 도이치모터스 말이야. 심각하단 말이야. 심각하지. 요거 노래를 만들면서 사람 기억시키면 좋잖아. 12시에 만나요 3300. 그렇죠. 어쨌든 이 진지한 주제를 맞아요. 웃는다고 그게 가벼워지거나 경박해지는 게 아닌데. 너무 멋진 사람이 그런 의미에서. 세상을 접근하는 방식이 나랑 비슷해. 그래서 내가 옷에 끌렸나 봐. 맞아요.
왜 김총수가 폴 스미스가 좋아요라고 그때 저랑 방송을 할 때 한마디를 툭 던졌을까? 저는 옷에 대해서 관찰하고 그걸로 글을 쓰고 사실은 상품 기획도 하거든요. 저자에게 무엇이 어필을 했을까? 예.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특정 브랜드가 이 사람한테 말을 걸었다고까지 표현을 하는 건데 지금 어떤 요소가 그런 그 사람의 어떤 내면과 맞물리는 지점이 있을 텐데. 저는 제가 예. 뭘 좋아하면 제가 왜 좋아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요. 아 그거 분명한 네. 거예요. 내가 싫어하면 왜 싫어하는지도 설명할 수 있고. 맞아요. 그래서 얘가 나한테 말을 걸었는데 내가 하고 반응한 이유를 나도 곰곰이 생각해 봤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때부터 90년대부터 쭉 좋아해왔어요. 이야 진짜 대단합니다. 일단 소비자로서도 뛰어난 소비자예요. 지적인 소비자인 거고. 근데 이 위트라고 하는 것은 타인들에게 웃음을 유발하고 자아내기 위해서 특정한 어휘를 골라내는 능력이에요. 정신의 그렇지. 민첩성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야 돼, 정신에. 그렇죠. 사실은 위트는 앵글로색슨족의 본래 용어입니다. 지능이 되게 뛰어난 사람이란 뜻이에요. 우리 김총수가. 그런 측면이 있죠. 방송을 하다 보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 나는 그렇지를 못하거든요. 나는 민첩성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에요. 에이, 그 거짓말. 성대모사하고 그런 거는 잘하는데 그때 막 팍팍 떠오르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할 때마다 항상 놀래요. 어쨌든 자 이제 우리 폴 스미스로 우리 들어가야죠. 폴 스미스를 얘기를 하려면 이 사람 고향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고향이 어디예요? 노팅엄이라는 곳입니다. 오, 노팅엄. 노팅엄이라고 노팅엄 알지? 런던에 노팅엄 알지? 오. 북서부 지역 그 노팅엄은 120km 정도. 이게 약간 설명되는 부분이 있다. 보여요 이게? 노팅엄이 이제 영국 가운데 있어가지고 네. 우리로 치면 대전? 맞아요. 교통 중심지 그런 느낌이에요. 결절지죠. 네. 아래 위로 좌우가 지나다니는 교통 중심이니까 여기 문물이 지나다니는 길목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가 또 대학 도시예요. 아카데미케. 네. 근데 여기서 로빈 훗이 나왔어. 맞아. 그걸 안 해. 오늘 가봤다니까. 네. 로빈 훗이 여기야 하고 맞아요. 갔었는데. 셔우드스랑 저도 갔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어떤 중세적 민속 그 느낌도 살아있는 곳이에요. 역시 여행통의 답이었다. 문물, 네. 교양, 민속이 다 교차하는 동네예요. 여기가. 맞아요. 거기에서 조금만 더 지적으로 더 하자면은 노팅엄이 자전거의 도시예요. 롤리라고 하는 1886년에 우리 옛날 영국 영화 이런 거 보면 세계 최초의 자전거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앞바퀴가 더 크죠.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타다가 넘어지면 막 다쳐요. 그러다가 앞바퀴와 뒷바퀴가 똑같은. 그래서 체인으로 돌아가는 안전 자전거가 나온 게 1886년인데 그걸 처음으로 만든 회사가 롤리라는 브랜드입니다. 여기 있구나. 그게 노팅엄을 본사로 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유럽 최대의 자전거 제조업체였던 거예요. 이게 쓸모없는 정보가 아닙니다. TMI가 아니라 이걸 알아야 폴 스미스가 이해가 돼요. 왜? 폴 스미스는 꿈이 사이클 선수였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걸 봤으니까. 네. 자기는 지금도 뚜르드 프랑스 사이클 레이싱 하는 거 할 때마다 그냥 맨날 길목에서 지켜보고 하는 광이에요. 자전거 광이고. 이 사람이 패션하고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초기의 인생이. 원래 이제 46년생이지만은 글자를 못 읽어요. 문맹이에요? 문맹이라기보다 철자를 잘 못 읽습니다. 이거 이제 난독증이구나. 난독증입니다. 디스렉시아. 그래서 중태래요, 사실은. 그때 난독증에 이해도가 높지 않았으니까. 예. 우리는 자꾸 난독증을 무슨 정신적 장애인양 얘기하지만 그냥 학습 장애의 한 일환 정도로 요즘은 하고 있고 더 놀라운 거는 난독증이어서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언어 자체를 고지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보니까 어휘라는 걸 우리가 외워서 머릿속에 심어 놓으면 우리는 그 관념의 틀에 묶여버리거든요, 우리의 사고가. 근데 이 디스렉시아, 난독증에 걸린 사람들은 이 철자들을 잘 읽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개념을 정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측면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요모조모. 그런 어떤 습성들이 있대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난독증을 가지고 송구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안델센, 뭐 윈스턴 처칠, 뭐 갈릴레오,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차르트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난독증에 관해서는 참고로 우리 음. 고전에서 한번 다뤘습니다. 조선의 난독증이라고. 아 그렇죠. 맞아요. 저도 그 네. 코너 들었었는데 레이싱을 하려고 자전거를 사서 달리다가 이런 사고가 납니다. 사고가. 아. 네. 11살 때부터 자전거 선수가 꿈이었는데 17살 때 교통사고를 크게 당합니다. 어허. 대퇴부 골절로 완전히 나가버려요. 어허. 그래 가지고 병원에 이제 한 6-7개월 입원을 하게 된 거죠. 그것도 이해가 안 다. 이 사람이 음. 슬림한 남자를 머릿속에 떠올리며 만든 옷이 틀림없다 싶은 옷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내가 굉장히 불만이야. 그죠? 그 아니 근데 대목에. 맨날 그 얘기하면 댓글이 달려요. 김총수가 살을 빼세요. 네. 애초에 머릿속에 그린 사람의 몸이 있잖아. 네네. 진짜 야들야들한 남자를 네네네. 머릿속에 그린 다음에 네 맞아요. 원래부터 큰 남자를 머릿속에 그렸다면 이렇게 안 만들었을 절대 거야. 안 되지. 안 만들었을 것 같은 네. 디자인이야. 근데 기분 나쁘면서 또 동시에 이 디자인은 마음에 들어. 이 사람 머릿속에 있는 예. 그 건강한 몸이라는 게 사이클 선수처럼 이렇게 네. 쫙 빠진 근육맨이 아니라 그렇죠. 그런 거구나. 음. 이상적인 바디가. 이해했어 씨발. 인제 드디어 이해된 거죠. 용서한다. 이 자전거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한 기점이에요. 사고가 나면서